누구나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에린입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핫한 연사들의 소식과 글로벌 이슈들을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더 리얼하고 재미있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스피커스 뷰로 최고의 브레인 알렉스님을 모시고 토크살롱 트렌드썰을 시작할 건데요. 매일마다 알렉스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와 이슈를 전하고 이에 꼭 맞는 주목할 만한 연사들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이벤트의 하이라이트 뉴스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썰 첫 회를 맞이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매년 1월이 되면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인데요. 매년 CES에서는 되게 다양한 트렌드와 그리고 기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행스럽게 올해에는 대면 행사 병행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CES에서 나온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뽑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행사에서 특별하게 주목하신 분야가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메타버스하고 XR, 블록체인이라는 분야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많은 리포트와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참조해서 저희 스피커스 뷰로에서 선별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CS뿐만 아니라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기획했던 행사들 그리고 초청했던 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빌리티 하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완성차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2018년, 19년에 했던 행사들 기록을 보면은 현재 국내에서도 레벨 2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기술을 보면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 정도의 기술들은 실증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는 아마 레벨 3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자율주행차보다는 전기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완성차 시장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생산을 중단을 하고 전기차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처음부터 포커스인 거죠. 제가 지난해 말에 살짝 뉴스를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라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주식 총액이 이미 GM을 앞섰습니다. 이 라비안 같은 경우 나스닥에 작년에 상장된 회사였는데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랍죠. 나스닥에서 상장 첫날 굉장히 큰 히트를 치게 됐는데 이런 급상승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치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을 사야 될지 조금 약간 정보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한 투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CES에서 이번에 소니가 자기들도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든다는 그 뉴스를 맞아요. 봤어요. 네네. 사실 이제까지 게임이나 카메라, 헤드셋 이런 걸 만들던 전자기기 그 회사가 자동차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소니를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엔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굉장히 소니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 S라는 그런 모델명을 가진 전기차를 전시를 했었는데요. 소니 입장에서는 올해 꽃피는 봄이 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기차를 한번 내놔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완성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테슬라하고 소니가 갖고 있는 비전 S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분야를 되게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니는 TV로 굉장히 명성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연식이 나오지만 어렸을 적엔 소니 TV가 굉장히 좋은 TV였었습니다. 전 플레이테이션. 아,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소니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니가 갖고 있는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어쩌면 자율주행차의 기능까지 결합이 된다면 차 안에서 소니가 갖고 있는 그런 비주얼적으로도 뛰어나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반영할 수 있는 트렌디한 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니도 모빌리티 사업에서 좀 그런 강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기차가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도로에서도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전기차를 쓴다는 게 좀 아직은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우선은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주유소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일부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 있고요. 대단히 아파트 지하에 있는 충전소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충전하는 곳이 있긴 한데 두 번째는 충전소를 찾기 쉽지도 않지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유는 아시겠지만 한 5분 이내 주유를 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5분 갖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고 와서 충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큰 핫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수명, 급속한 배터리 충전, 더 나아가서 탈착식 배터리라는 부분들이 많이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 정말 전기차 충전 이런 부분이 참 큰 이슈이고 또 이에 대한 투자나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근데 또 땅으로만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길도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알렉스하고 제가 2019년에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 에어택시 개발의 선두주자죠. 우버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저희가 볼로콥터 관계자들을 연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UAM 그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죠. 도시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우버 엘리베이터, 그 볼로콥터 그리고 많은 그 참석자들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UAM이라고 하죠. UAM 쉽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드론 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항공기처럼 대량의 인원을 가진 큰 비행체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인원, 지금 현재까지는 뭐 2명에서 기체에 따라서 한 3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장점이 보통 기존의 비행체는 택싱이라고 하는 이렇게 뜨기 위한 그런 거리가 있는데 드론 택시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인원들이 도심 내에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택시의 가능성을 저희 2019년에 이미 다수 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초청했던 게 이제 독일의 볼로콥터하고 중국의 이양에서 실제로 기체를 저희 전시회에 가지고 왔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시 모델은 전시했던 기체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모형이었었죠.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규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상암 전시장에서 띄우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웠죠. 작년 말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국토부에서도 한국형 UAM을 만들겠다. 규제도 좀 많이 자유화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언젠가는 매우 멀지 않은 미래에 서울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되어 보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도요, 한화 시스템이나 아니면 현대차 쪽에서도 드론 택시, 이 UAM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 기업하고도 많이 접목을 해서 이 시장 자체가 기대가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규제 완화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에 대한 기사를 좀 읽어본 것 같아요.
도요타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 일본 스타트업도 그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그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일본 오사카만에서 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렉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이착륙기는 뭐 활주로 이런 게 별도로 필요 없이 맞습니다. 예, 바로 쓸 수 있어서 이제는 날아서 출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주도 갈 때 드론 택시 타고 김포에서 만나요. 아, 좋네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지금.